제가 하수도를 갖다가 청소를 할 때 하수도 물이 거기에 수돗물을 틀어요. 그럼 수돗물을 틀으면 여기서 물통 구조로 모여요. 물통 구조로 모이고 그대로 부드러운 것이 물통 구조로 모이면 이렇게 압이 세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하수도 이렇게 하수도 안에 수도 이게 좀 집어넣을 수 있어요. 집어넣어 가지고 뜨거운 물이든 찬물이든 이것이 틀어지면서 360도 이렇게 세척을 해주는 겁니다. 일정 길이를 갖다 다 세척을 할 수 있어서 고압 세척까지는 안 되더라도 일정 부분 싸게 세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농사용으로도 할 수 있는가? 농사용으로도 간단히 기존의 호수관을 여기다 장착을 시킬 수 있고요. 서로 물 호수관 종류에 상관없이 장착을 시킬 수 있고 물통이 있고 여기 위에 올라가서 360도로 이게 압이 세지는 거죠. 물통이 있으니까 전기 방식, 전동 방식이 있고 그냥 안림 방식이 있고 하방으로 360도를 물을 뿌려줘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압을 갖다 높이셔야죠. 압을 높여서 뿌려주는 이런 방식이 되게 싸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통인데 여기서 이게 호수예요. 소방용으로다 가정용으로도 농사용으로도 쓸 수 있는데요. 물통 구조에 연달 해가지고 멀리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층 소방용으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집안에서도 이것으로 해가지고 농사용으로도 쓸 수 있고 멀리까지 콘크리트 수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멀리까지 이렇게 해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집안에 있는 물 호수 같은 거에다가 앞에다가 물통 구조를 달아서 압을 세게 해서 멀리 보냅니다. 여기에도 이것처럼 한 개짜리 있을 수도 있고 두 개짜리, 세 개짜리 각도를 따라서 적어도 이렇게 각도를 따라서 두 개, 세 개를 연달아서 이렇게 해주거나 옆으로 넓게 퍼지는 방식을 이게 노즐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꽤 넓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잡고만 있어도 늘 고정을 시켜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그 다음에 이런 디지털 카메라를 4개짜리가 있다. 그러면 서로 신호를 연결해 주는 장치 4군데에서 각도별로 찍어서 디지털 카메라, 일반 카메라도 돼요. 그래서 연결해 주고 컴퓨터, 데스크탑이나 스마트폰에 꽂을 수 있으면 유무선이나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각도별로 찍은 것을 하나의 화면으로 통합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삼각대인데요. 이 삼각대를 위로 쭉 올렸다가 이렇게 옆으로 좌우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없거든요. 올리는 방식, 올렸다 내렸다 그걸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거치대도 되느냐? 그럼요. 스마트폰 거치대도 이렇게 해갖고 올렸다 내렸다 해가지고 좌우로 돌려. 그래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방식은 없는 것 같은데요. 또는 것을 자동으로 지가 추적을 할 수 있어요. 또는 어떤 것은 플랫폼, 움직이는 뭐 어떻게 미니 자동차 같은 그렇죠. 움직이는 플랫폼에다가 영화 감독이 촬영하듯이 이렇게 해서 평탄한 지역에서 할 수 있죠. 또는 아니면 그 레일까지 같이 존재하고요. 레일을 몇십 미터 연장할 수 있고 쫙 이러면서 옆으로 지가 자동으로 찍어준다는 거죠. 각도별로 그 피사체 뭐냐면 찍고자 하는 대상을 가로 세로 너비로 좌표하시죠. 자동 추적을 하고요. 자동 추적 방식으로 해서 각도별로 찍어주는 기술을 사용하십니다. 그런 거 영화에서도 쓰거나 드라마에서도 쓸 수 있죠. 되게 좋을 텐데요. 또는 드론에다가도 각도별로 해가지고 가로 세로도 좌표하시죠 방식으로 사람이나 차량을 이렇게 일련번호 해서 자동으로 그래서 좌표하시를 결정하고 전등 드론에다 해가지고 군복 입은 사람 특정 지휘관만 살상하거나 특정 차량을 쫓아가면서 살상하거나 뮤비 같은 거 찍을 때 그것을 특정 사람을 인식을 하면 그에 따라서 따라다니면서 사람이 조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찍어준다 그랬죠. 또는 건물 같은데 가로 세로 높이를 좌표하시는 방식으로 지가 스스로 건물을 찍고 좌표를 설정해서 물줄기에 달하면 소방하거나 청소할 수 있다. MBC 뉴스 투데이에서 이걸 하시던데 좌표하시는 방식 0.1cm도 가능하겠죠. 이 좌표하시 방식으로 CCTV나 모든 카메라, 이렇게 현미 경고전, 망원 경고전, 망원 카메라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로 가로세로 좌표하시 방식 입체냐 아니냐의 기술을 따르고요. 진공 청소기 같은 원형 진공 카메라 따라서 집안을 스스로 촬영하고 그래서 좌표를 짜서 지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움직일 수 없는 범위를 결정해서 청소할 수 있고요. 어른 장난감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RC카 방식으로 제가 할 수 있다 그랬죠. 또 보통 드론 작은 상용용 드론에다 슈리탄이나 이런 것을 탑재를 해서 여기서 떨어뜨리게 오는 구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박격포도 할 수 있고요. 우크라이나에서 그걸 쓰시던데 RC카 방식으로 동굴 진지를 공격할 수 있다고 거기다 카메라를 장착해서 가로세로 잡혀 시작 방식으로 드론에다가도 카메라 장착해서 지가 이동 경로를 스스로 이동 가능한 것과 가당하지 않은 것을 입체면 부딪히지 않아요. 동굴벽 같은데 입체잖아요.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사용하고요. 카메라 인식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돼요. 프로그램으로 입체면 부딪히지 않고 회피합니다. RC카도 입체면 부딪히지 않고 회피하고 그 기술을 해서 안에다가 폭탄을 실어다가 나를 수 있어요. 카메라가 들어가니까 이쪽에서 카메라 보면서 조종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RC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해 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스스로 자동 운전해서 자포할 수도 있습니다. 폭탄 따라서 우크라이나에서 RC카 방식의 폭탄 배답을 사용하시던데 어쨌든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싸게 이렇게 보병도 이렇게 싸게 이렇게 상용 드론이 얼마 합니까? 10만 원대 하겠죠. 그래서 5만 원짜리도 있어요. 일단 슈리탄 하나 달거나 두 개 이렇게 폭탄 멀리까지 투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개조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제가 이런 것을 수천만 개, 몇수백 개를 만들거나 몇 조 개를 만들어 가지고 작은 상용 드론을 이렇게 군용으로 개조해서 가로세로 높이를 사람 보면 달라붙어서 자폭하는 그런 드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항공폭탄에다가 백린탄이라든지 항공폭탄 아니면 자주포탄, 박격포탄, 수리탄, 유탄, 박격포탄 이런 데 포탄 종류에 상관없이 콩알탄 같은 이런 구조를 넣어가지고 백린탄을 넣어서 불붙게 하는 용입니다. 이게 공포 분위기가 될 것 같은데요. 한 포에 넣으면 다 불받아들게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것도 저한테 돈 내셔야 돼요. 홍산이든 어디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홍산이든 어디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다. 그리고 이런 목발 있잖아요. 목발에다가 스프링 장치를 넣어가지고 쉽게 걸을 수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카이 콩콩까지는 안 되더라도, 일단 노인분들 이렇게 다리 4개 있고 이렇게 움직이시잖아요. 그것도 약간 스프링 장치를 달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등산용 스틱이나 어떤 스키 스틱에다가 대나무 매듭꽂이 마디 구조에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 굉장히 잘 되는데 쉬운데 그 힘의 전달이 그걸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시면 안 돼요. 말을 하면 꼭 어디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러지 맙시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오토바이 바퀴나 자전거 바퀴 이쪽 다 바퀴의 살대가 똑같잖아요. 한쪽은 두터운 거를 몇 군데 넣어주면 파워가 굉장히 전달이 잘 되는데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데 우산 살 때도 그렇죠. 우산 살 때, 오토바이 살 때 이런데 구루마 살 때도 똑같아요. 일반 리어카 이런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기다가 이런 살 때, 오토바이 살 때나 이런 자전거 살 때 이런 데다가도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넣어줘요. 우산 살 때도 그러면 짱짱해. 우산 살 때도 약간 두터운 부분을 넣어준다는 거죠. 밴딩식으로만 들어가도 효과가 있어요. 이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어떤 바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전 세계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이렇게 자전거 타이어 이 가운데에다가 금속 구조로 해가지고 자동차 휠이 될 수도 있고, 금속은 약간 무게를 줘서 탄탄하게 바퀴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은 효과를 딱 주면은 그것이 무게를 굉장히 잘 회전력도 좋아지는데요. 전체 연료가 많이 안 드는 측면에서 적절한 두께면 되겠어요. 금속 또는 강화 플라스틱 기타 다른 소재일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금속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금속을 약간 무겁게 해서 살짝 해서 하시면은 화물차 같은 데도 좋고 파워가 있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자동차 뒷바퀴를 앞바퀴보다 광폭 타이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기술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자동차의 앞바퀴를 뒷바퀴를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또 이게 일반 전동카 이런 데도 다 되고요.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저는 자동차 타이어 시장을 볼게요. 자동차 시장. 전 세계 자동차 시장 규모인데 2032년 9,665억 달러에 자동차 바퀴만 해도 어느 정도 부분 가져와도 괜찮죠. 자동차라든지 오토바이 바퀴 오토바이 바퀴 시장 규모를 보시면 55억 달러 자전거 바퀴 시장 규모가 꽤 크네요. 245억 달러로 얘기를 하네요. 꽤 크죠, 그죠? 네네. 자전거 시장 자체 규모는 자전거에 제가 밑에 안장 밑에 오토바이도 그렇고 바퀴 두 개를 한 개를 주면은 체중을 견디거나 거기다 스프링 장치를 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사람의 체중을 잘 견딜 수 있다. 무거운 사람도 탈 수 있다고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저게 바퀴 뭐죠? 체인, 자전거 체인을 밑면보다 약간 두껍게 만들고 약간 더 무겁게 만들어주면 잘 안 벗겨지고 회전이 잘 된다. 그거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양쪽에 체인을 만들어 가지고 하시면 훨씬 더 파워 있게 자전거가 나간다. 체인이 양쪽에 있는 거 오른쪽이죠. 그걸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자전거의 이런 부분에 자전거에 살 때, 오토바이 살 때 이런데 이것을 끼워서 넣는다는 거죠. 이런 금속망을 얇게 넓게 만들어가고 이 안에 살 때를 오토바이나 자전거 살 때는 이 안에 끼워서 같이 회전하는 방식입니다. 오래새도 이렇게 뭐 고장 나거나 이런 것이 없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끼워가지고 이걸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더 파워 있게 돌아간다는 거죠. 뭐 크기는 알아서 하십시오. 소재도 알아서 하시고 소재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제 기술이다. 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은데 밑면에도 이렇게 바퀴 하나 둘을 둔다. 스프링 장치도 둘 수 있고. 오토바이 같은 거를 바퀴를 좁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 바퀴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두 바퀴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양쪽 폭을 좀 좁게 해서 두 바퀴 잘 넘어지지 않아요. 이런 거 오토바이 쓰시면 되겠. 바퀴가 두 개가 한꺼번에 굴러가는데 이렇게 영적 넓게 있는 게 아니라 좁게 이렇게 있다는 이런 거는 좀 못 봤거든요. 오토바이 두 개 또는 두 개 하나 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세 발 자전거처럼 세 발 오토바이가 되는 건데 폭이 좀 좁죠. 그냥 세발 자전거 같은 것도 넓잖아요. 바퀴가 넓은데 이건 좁아요. 그래서 조끼를 세발 자전거 만들 때도 이 바퀴 두 개 들어가고 안에는 하나 들어가고 잘 넘어지진 않으면서 중간에 되게 추가로 이런 바퀴가 미니 바퀴가 하나 들어갈 수도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세발 자전거인데 폭이 좁은 세발 자전거 만드시면 재밌어요. 바퀴 두 개가 뒷면에 폭이 좁고 세발 자전거 되게 넓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틀리다. 어린이용도 그렇고 넓고 여기 앞에는 하나 있고 이런 세발 자전거 만드시거나 자전거 만드시고 네발 자전거 여기 양각 폭이 이쪽에 두 개가 있고 네발 자전거도 만들 수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런 아까쯤에 이런 오토바이 살 때 리어카 살 때도 있잖아요. 리어카 살 때도 이렇게 된다. 그래서 대남 매듭구조 마디구조를 리어카 살 때, 오토바이 살 때, 자전거 살 때, 우산 살 때, 파라솔 살 때 약간 두툼한 부분을 넣어주면 훨씬 더 파워가 전달이 잘 된다. 밴딩식으로 들어가면 된다. 밴딩식으로 파워 전달이 잘 돼. 모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전동 킥보드를 발을 누르면 앞으로 전진하고 떼면 멈추는 이런 기술을 구조하거나 추가적으로 브레이크를 손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앞에를 볼을 좀 넓게 해서 바퀴를 두 개 두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두 개 있는 게 훨씬 더 잘 멈춰. 이런 전동 킥보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전 세계 전동 킥보드 시장을 봅시다.
퀵보드 전생 경색의 전동 킥보드 시장 규모가 50조 원 규모라는데 419억 달러, 419억 달러라는데 419억 달러 굉장히 크네요. 전동 킥보드 시장이 앞에 바퀴가 두 개 있는 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또는 광폭 타이어를 뒷부분에 설치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지거나 전달이 잘 됩니다. 앞에는 뒷부분을 뒷바퀴를 강폭 닦으라거나 앞부분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 그래서 자동차 오토바이도 동일하다. 또는 전동 킥보드 발로 누르면 앞으로 전진하고 그렇지 않은 이거 전동카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전 세계 전동카 시장 규모를 볼게요. 전동차 시장이 2032년까지 거의 이렇게 가격이 왜 이렇게 구글 자료가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은 게 꽤 많네. 글로벌 전동카 시장이 181억 달러라는데 이렇게 해서도 바퀴를 눌렀다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전동카 시장에서 모터를 사용하실 때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거나 연구자석을 두께를 틀리게 연구자석을 여러 겹 또는 수십 겹 형태로 들어가거나 그것을 어떤 구리선에다가 약간 대남 매듭꽂이 두툼한 부분을 넣어주거나 다 추가로 금속 조각을 배치해서 파워를 높이거나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터에 들어가는 선에 이것은 모든 가전에도 다 들어가는데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다른 데가 차별해서 이게 구리선을 갖다가 두꺼운 놈을 넣어주면 이게 카펫에다가 되게 전기의 축적 구조는 되는구나. 모터를 안정적인 구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저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피복 없이 대중소로 들어가서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또 실타래처럼 생긴 거 말고 다른 데는 하나지만 전기선의 구리선이 실타래 생긴 거 다른 데보다 두껍게 하나짜리 전기선 하나짜리 쓰시면 제 기술이 하나짜리 만들 수 있습니다. 없다고 하시면 만져보세요. 동축 케이블은 전기 넣어서 통신선으로 하는데 전기가 왜 안 늘어나는 겁니까? 흐릅니다. 전기선 하나짜리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또 뭐 동축 케이블 같은데 전기 유선 전화선처럼 양방향으로 얇게 해서 피복이시 두 개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두께를 틀리게 해서 얇은 놈을 배치하거나 두꺼운 놈을 배치하고 두께를 틀리게 한 통신선 들어가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전기선도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 피복 없이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하거나 파워 있게 증폭돼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통신선으로 사용할 때 전기선의 구리선을 피복 없이 하면 왔다 갔다 합니다. 광섬유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보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거기다가 약간 굵기가 반도체 회로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전기선, 통신선, 광섬유선 두터운 부분을 넣어서 광을 증폭하거나 전기를 증폭하거나 할 수 있어요. 통신선을 반도체 회로에도 들어가요. 쓰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선, 통신선, 피복, 광섬유선 만들 때 유리석형 코팅 제사랑 유리만 굴러서 하려거나 여러 겹 코팅 구조를 줄 수 있다. 또는 거기다 홈을 파가지고 안쪽으로 열이 빛이 안쪽으로 모이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데다가도 이렇게 약간 주둥이를 길게 놔가지고 안에다가 홈을 파서 광을 증폭하여서 직진성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멀리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피커 같은 데도 그렇게 하거나 이렇게 그렇죠. 확성기에도 주둥이를 길게 해서 멀리까지 보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원천 기술은 저고 실용 기술은 쓸 데가 워낙에 많아서 스피커 같은 데도 진동판에다 홈을 파준다든지 스피커의 안에 확성기 안에도 홈을 파가지고 음을 증폭할 수 있다 그랬죠. 나팔처럼 걸리든지 길게 하든지 또는 진동판 평판 진동판에도 홈을 파가지고 음을 증폭하거나 이렇게 이런 히터기 같은데 홈을 파가지고 열을 증폭하는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전세계 히터기 시장 볼 거예요. 전세계 히터기 시장 규모가 1775억 달러 성장할 것으로 크죠. 이거 하나만 해도 그죠. 그래서 홈을 이렇게
크기는 알아서 하시고 대중소로 줄 수도 있어요. 예, 선풍기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고요. 선풍기 냉을 증폭하거나 냉장고, 에어컨 이런 데도 이게 어떤 금속이나 금속 아닌 구조로 해서 냉기를 증폭하는 구조로도 들어가거나 빛 반사판, 조명 반사판으로도 들어가거나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할 때 홈을 파가지고 증폭하는 구조를 씁니다. 원목골처럼 적용한다는 거죠. 쓰시면 재밌게 되겠어요. 제가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금속 주방 그릇 같은 데로 이렇게 홈을 파갖고 보일러 같은 데 이렇게 안으로 열을 집중해서 이렇게 빨리 끓게 하는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주방 코펠 같은 데도 돼요. 보온병, 텀블러, 아이스박스도 이렇게 제작하거나 이렇게 해서 종이박스나 이렇게 플라스틱 박스도 골판지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 겹으로 만들면 좋죠. 이렇게 해서 한다. 유리뚜껑 주방 냄비를 유리뚜껑이나 금속뚜껑 2중 3중 뚜껑을 쓸 수 있다. 그거는 약간 공기층이 존재해서 그래서 압을 좀 더 세게 해주거나 이렇게 공기층이 약간 존재 이렇게 참 2중 뚜껑 3중 뚜껑에서 공기층이 존재해야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아까습니다. 의자 기술에서 의자 기술에서 이게 뒷부분을 꺾어서 쿠션을 줘가지고 머리를 베게 할 수 있는 의자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의자나 이런 것들을 높낮이를 조절해서 사다리 없을 때 높은데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의자를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의자 이렇게 해서 높게 해서 안정적이어야 되죠. 부러지지 않거나 해서 사다리 없을 때 이렇게 올라가서 딱 교체를 전등 교체한다든지 키 작은 분들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가능하다. 또는 뭐 식탁 같은 것도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식탁, 주방용 식탁 아니더라도 회의용 식탁도 가능하죠. 뭐 필요할 것이 있을 텐데요. 높이를 낮출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낮춰가지고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뭐 다 필요하게, 그런 그게 필요할 거예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